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제 SNS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오늘 정말로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질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꼭 한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 이번 사흘간의 깜짝 황금 연휴는 관공서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임시 공휴일의 혜택을 보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가능하면 전 국민들께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소비도 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전체 근로자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900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임시 공휴일이 또 다른 월요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에 제 SNS에 대한민국 휴식 신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건설 이용직으로 근무하시는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화면에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써주시네요. 저는 이제 이 휴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공직이나 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둔 아이와 작은 직장과 일용직 노동자의 엄마 아빠를 둔 아이를 차별합니까? 다음 임시공휴일 제정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마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영세한. 그러면 홍당기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OECD 36개국 중 30등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소인 것도 아시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가정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 114조 원을 투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십니다. 이 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에 들어있는 정책 두 가지가 하나가 일자리고 하나가 고용 안전망이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지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 공공 부문은 귀족, 대기업 정규직은 양반, 비정규직은 평민, 플랫폼 노동자는 천민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이번에 코로나 뉴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이런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3일 내내 한 10번을 봤습니다만 아무런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게 일단 근본적인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정부 재정에 의해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병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방금의 얘기는 마치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해소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정도의 절박한 몇 개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최고의 우선 국정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114조나 들어가는 이 코로나 뉴딜이 이렇게 외면을 당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 그리고 제가 의원직을 유지한 이 4년 동안 전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예정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지 양극화가 완화될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지 양극화가 완화될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시대전환. 그래서 통합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더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꼭 약속 부탁드리고 이거 해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